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다가 봉변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자리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황당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네, 사이다의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사이다가 이번 해로 18회째죠. 네. 네, 18. 아, 숫자가 좀 약간 묘하네요. 18. 장수했어요, 정말. 네. 장수했죠. 근데 원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죠? 막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려가지고 네. 네. 나 방송한다. 많이 좀 들어라. 네. 한 3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막 방송 들으라고. 네. 그런데 내 주변만 그런가? 열심히 듣겠다는 사람들이 잘 열심히 안 듣더라고. 숫자가 어때요? 좀 줄었어요. 우리 열혈 애청자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속 들으시나요? 저희 엄마만 열심히 듣고 있고요. 아. 아내도 한 2주분 정도를 몰아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꼬박꼬박 그래요? 듣진 않고. 네. 확실히 아내보다는 엄마가 나를 더 아닙니다. 이런 말.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네. 그거 자칫하면 야, 정치생이 죄송합니다. 끝날 이거 수 있습니다. 좀 도려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부서 네. 우리가 무슨 방송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죠? 몰래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지난주에 우리 최규하 씨가 아주 네. 그냥 비밀 무기 하나 선보였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 생각합니다. 이거.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네. 나는 이게 딱 방송이 공개되고 나면 네. 편집부 내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MB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평소에 좀 그런 흉내를 많이 내는 거 이제 아니에요? 오늘부터 제가 평소에 그 목소리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일할 때도 결제를 계속 부탁합니다. 되게 즐겁겠네요, 이러는 게. 하여튼 이렇게 사실 저도 다른 팟캐스트 좀 듣지만 네. 꾸준히 듣는 거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이 와중에도 네. 정말 저희 꼬박꼬박 들어주시는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있습니다. 매번 그런 분들 소감이랑 이렇게 의견이나 보내주실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네. 그것도 되게 아주 열심히 적으셨더라고요. 예, 저희 대본보다 더 길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힘이 납니다. 저희도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왠지 내가 하니까 별로 멋이 없다. 홍석기가 네. 하니까 되게 멋있던데. 그래요. 자, 오늘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금 오마이뉴스 기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출퇴근길의 추억입니다. 출퇴근길에서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6월 8일에 오마이뉴스 독자들을 만난 전소현 시민기자의 글. 자리 양보하고 욕먹었어요. 뭘 잘못한 거죠?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가 좀 기대되는데요. 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불뚝이가 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작년 여름은 너무나도 힘겨운 나날이었다. 임신을 하니 땀은 왜 그렇게 나고 잠깐만 서 있었을 뿐인데도 어찌나 다리는 저려오던지. 일반석 앞에 서 있으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질끈 눈을 감았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가끔 어떤 노인분들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밭에 나가 일도 했었네. 요새 애들은 임신한 게 벼슬이라도 한 듯 너무 당당하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며 도무지 앉아있기 민망하게 하시기도 했다. 물론 이건 정말 가끔이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가 일어나면 얼른 앉으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지하철을 꼬박
65분이나 타야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출근길. 열정거장을 지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하는 날은 회사에 도착하면 마치 저녁 6시는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지금 사람은 겪어본 만큼 안다고 했던가. 어쩌다 눈앞에 임신한 여성들이 보이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얼마나 다리가 터질 듯이 부었을까. 한숨은 얼마나 날까. 등골을 따라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을 텐데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는 그녀들을 보면 뭘 당연한걸요. 오늘도 힘내세요 라는 답인사가 자동응답기 마냥 튀어나온다. 작년 여름날 나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말이다. 지난 월요일이었다. 8시까지 출근인 우리 회사. 늘 타던 시간의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꽤 다급하게 뛰어야만 지각을 면할 수 있다. 그날은 늘 타던 시간의 전철을 겨우 잡아탄 날이었고 그 전철을 그대로 쭉 타고 가야 7시 55분쯤 사무실에 세이프를 외치며 들어갈 수 있었다. 유난히 월요병을 심하게 앓는 나는 그날도 지하철에 타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화예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보였다. 그 학생은 분명 한 정거장 뒤면 내릴 것이니 싱긋 웃으며 그 학생 앞에 섰고 역시나 그 학생은 다음 역에서 내렸다. 냉큼 자리에 앉아 신나게 헤드뱅잉을 하며 잠이 들었다. 그러다 언뜻 눈이 떠졌는데 내 눈앞에 한 임신부가 서 있었다. 만삭이 된 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손잡이를 잡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그녀는 무척 힘겨워 보였다. 임신을 하면 유독 몸무게가 많이 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녀도 그런 듯했다. 나 또한 20kg 가까이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더 힘들었었는데 아무리 월요일이고 내 몸도 힘들지만 양보를 해야겠다 생각했다. 가방을 안고 일어나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잠이 들어서 앞에 이렇게 계신 지금 알았네요. 얼른 앉으세요. 그런데 이분 대답이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본다. 괜찮아요. 이럴 때 다 양보 받는 거죠.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얼른요. 다시 한번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다.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나 싶어서 다시 또박또박 입모양을 크게 하며 말을 걸었다. 얼른 앉으세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하는 대답이 뜻밖이었다. 대체 왜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시는데요? 난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 그런데 눈치가 지독히도 없던 나는 또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앉아가세요. 얼마 안 되는 거리라도 앉으시는 게 나아요. 그녀는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변했다. 기가 막혀.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사람 놀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옆칸으로 휙 걸어갔다. 난 멍해졌다. 그때까지도 난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다. 대체 저분은 왜 호의를 무시했으며 화를 내기까지 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러다 곧 파악이 됐다. 난 임신부가 아닌 그저 배가 조금 나온 여성에게 임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 여성은 내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주변 사람들은 키득거리기 시작했고 난 도무지 그 칸에 그대로 타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난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려버렸다. 그리고 다음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난 결국 8시 3분쯤 회사에 들어와서 지각을 하고 말았다. 잘못된 호의 탓에.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행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다. 나의 서툰 호의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한 여성을 언짢게 만들었고 난 지난주 내내 늘 타던 지하철 칸에서 앞뒤로 2칸 정도 자리를 옮겨 타게 됐다. 행여나 그분을 마주치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출퇴근길, 모두가 지친 그 길. 하지만 꼭 가야 하는 그 길. 한 번 엉덩이 붙인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그 길.
그래서 도무지 호의를 베풀기 어려운 그 길. 그런데도 호의를 베푸는 이 도시의 선한 시민들. 하지만 호의를 베푸시기 전 혹시 이게 잘못된 호의가 아닌지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길. 내 맘조차고 베푼 호의가 타인에게는 불쾌한 기억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추신, 그날 저 때문에 불쾌해지신 그분 정말 죄송합니다. 놀릴 의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부디 기분 푸시고요. 다음에 지하철 출근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웃는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날의 출근길에서도 힘내세요. 네, 진짜 이런 일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재밌는 일이네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굴이 화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리고 이제 추신에서 네. 저 놀릴 의도는 정말 없었다는데 아마 이 말 때문에 더 화가 나시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네. 놀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네. 좀 망설여질 때가 되게 많아요. 있죠.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글을 써주신 전소연 씨는 네. 바로 2주 전에 그 맞아요. 육아와 회사 생활을 막 겸하는 그 이제 워킹맘으로서 아주 고달픈 이야기를 아주 눈물이 뚝뚝 날 것 같은 그런 막 이야기를 썼던 분인데 또 이렇게 출퇴근길에 재밌는 일을 겪고 이렇게 또 재미난 글을 또 써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이 지하철 타다 보면요. 사실 저는 이제 임신부 때문에 헷갈린 적은 없는데 연세가 이게 자리를 양보받을 연세이신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보기에는 네. 좀 이렇게 어르신 같은데 근데 또 만약에 앉으세요 했다가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좀 헷갈려요. 연세는 많이 안 드셨는데 머리가 너무 희끗희끗해서 그쵸 네. 그런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엄마는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잘 꾸미고 다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보를 잘 안 양보를 안 해준대요. 해요. 아, 그렇지 또. 진짜 막 네. 엄청 예쁘게 입고 막 화장도 엄청 하시고 네. 특히 막 액세서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네. 이상하게 잘 양보하지 않게 그쵸 돼요. 젊어 그렇죠. 보이니까. 주로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 사파에서 보던 할머니 모습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할아버지 네. 할머니들. 5대5 가운데 가르마 타가지고 비녀로 이렇게 쪽 쥐고 보따리 들고 약간 이런 모습에 흡사한 할머니들한테는 쉽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전소연님이 글의 끝에 쓰신 것처럼 호의를 베푸시기 전에 잘못된 호의가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임신부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어르신 이 두 가지 경우가 제일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경우 같아요. 그 다른 경우가 또 있나요? 혹시 잘못된 저는 호의가 될 경우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이거 잘못된 호의의 예는 아니고요. 네. 저는 주로 젊은 이제 여성분들에게도 자리를 많이 양보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랬구나. 네.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여성들한테 그 자리 양보할 땐 전혀 힘이 안 들죠. 막 힘이 막 몸도 괜히 가볍고. 그 뭐 자리 양보하고 나서 그 근처에 좀 서 있게 되죠. 아 그렇죠. 아니 혹시 난 최규하 씨는 아마 저쪽에 서 있는 젊은 여성한테도 자리를 양보했을 것 같아. 막 가서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이게 무조건 이제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뭐 저기 아주 굽 높은 구두 같은 걸 신고 오. 계신다거나. 와 그런 걸 봐요? 왜요? 저는- 그게 힘들어 보여서 이야. 굽 높은 구두 신고 되게 있으면 위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되게 좀 이렇게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네, 저는 서로 안전사고에 앞에서 넘어질까봐. 그러면 좋죠. 아니, 저는 굽이 높아서 힘들까봐 그런 섬세한 부분을 짚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위험할까봐. 근데 임신부는 진짜 힘들어 보이는 게 제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책을 한 10권 정도 되게 힘들게 안고 있는 거랑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임신부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책 10권을 네, 들고 네, 있는 네. 거하고 네. 똑같은 맞아요. 네. 무게라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책도 그냥 보통 임신부의 책이 상태가, 아니라 몸 네. 상태가. 되게 두꺼운 책인데 한 10권 정도 들고 있는 거랑 하드커버 네, 네, 맞아요. 책들을. 네. 그래서 진짜 힘들구나. 그 광고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되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이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기가 보통 이제 3kg 전후잖아요. 네. 이제 만삭이 되면.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몸무게가 3kg 늘은 거랑 다른 게 이 배 앞에만 여기만 3kg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내 살 같으면은 뭐 어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툭툭 부딪혀도 상관없지만 그렇죠. 이제 애기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진짜 이렇게 그거를 늘 24시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릎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부담이 굉장히 크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요즘 참 다행스러운 게 그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들도 이제 자리를 앉을 수 있게 그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버스에 그 예전에는 좌석에요? 그냥 노약 좌석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똑같이 노란색 의자였잖아요. 네. 근데 그 분홍색 의자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핑크색 저도 의자가. 봤어요. 그 이제 네. 임신부를 위한 자리예요. 네, 임신부를 위한 자리인데 거기에 보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에게도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붙여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이제 처음에 임신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걸 이제 검사 같은 걸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걸 줘요.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마크, 뭐 배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이 사람은 아직 겉으로 이제 배가 나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제 임신부다라는 그런 걸 표시가 있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네. 예쁘게 뭐 만화 비슷하게 만든 그 네.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방 같은데 이제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힌트라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이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앉아 있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이렇게 이렇게 누가 서 있는데 약간 배가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임신분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진짜 그런 표시가 네.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힌트를 그죠? 조금만 주면 그게 표시가 없으면 정말 임신부한테 자리를 양보 안 할 수도 있고 임신부가 아닌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이분도 이분 입장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글을 또 쓰셨다면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힌 글이 혹시 나왔겠습니까? 쓰시지 않을까요? 혹시 출퇴근 공목길 해가지고 이걸 네. 보고 그땐 안 돼. 막 이러면서 선화해고 이러면서 네, 저는 이런 자리 양보하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되게 앞으로 제가 그런 일 겪을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을 한번 겪은 적이 그래요? 있어요. 네, 무슨 출퇴근 에피소드요? 네, 네네. 출근을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일 할 때 6호선을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6호선이 좀 사람이 좀 적어요. 적은 편이에요. 적은 네, 다른, 편이에요. 맞아요. 중간에 다른 호선에 비해서. 그렇죠. 뭐 2호선이라든가 이런 애들보다는 사람이 좀 적은 편인데 제가 6호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 7개 붙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 지하철 그 칸에 중앙 쪽에 있는 자리들 거기에 보면 봉이 이렇게 좀 서 있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 잡고 서 있어요. 있으라고. 네. 그 봉을 사이에 두고 제가 앉고 그 옆에 제 옆으로 이제 아주 젊은 20대 초중반 정도의 여성분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욕을 막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욕을 막 하면서 와서는 그 여성분들한테 막 쌍욕을 막 하면서 그 저희 이제 방송 횟수 같은 그 욕을 막 하면서 갑자기 그 앞에 서서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악을 듣고 있다가 나 되게 이게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웃어서 반가워서 이런 건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근데 아무리 봐도 친구 같진 않고 한 40대 뭐 이 정도로 보였거든요. 네. 그 막 거기를 막 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어폰을 빼고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옆에 두 이제 여성분은 이게 쫄아가지고 뭐 고기도 못 들고 막 계속 자기는 핸드폰으로 막 누구한테 막 연락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정의의 사도가 나섰어야겠네. 잠깐 고민했죠. 네. 잠깐 고민했는데 그분이 덩치가 그렇게 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40대 뭐 좀 이상 정도 보였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비록 이렇게 예 이제 뭐 몸이 좀 약간 못생기고 뚱뚱하지만 몸을 자꾸 만져. 못생기고 얘기를 뚱뚱하지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못생기고 좀 탄탄했을 때 네. 수영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시절이라서 네. 이 사람 정도는 내가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웬만하면 이렇게 좀 말로 해서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옆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러면서 이분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자기네들도 갑자기 와서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 처음부터 세게 얘기를 했어요. 가시라고. 예, 그냥 옆에 이 사람들한테 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욕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정중하게 뭐 설득하고 이럴 상태의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술을 아주 많이 취하셨거나 아니면 약간 뭐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뭐 어디가 안 좋으시거나 뭐 이런 분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세게 가시라고. 예, 제가 여기서 일어나면은 아저씨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무슨 영화 대사 같아. 요 멘트를 그대로 하진 않았죠. 이런 뉘앙스로 네. 이제 좀 거친 얘기를 했죠. 예.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다음 그 역에 섰을 때 문이 딱 열렸을 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힐끔힐끔 보면서 내리더라고요. 오, 영웅이었어. 슈퍼히어로. 아, 그래서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리고 나니까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아씨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나 미쳤다고 그냥 조용히 옆 칸으로 갈 걸. 그랬는데 세상에 다음 역이 됐는데 그 이제 칸과 칸 사이 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문을 열고 나타났어요. 오. 다시 탄 거야? 예, 내렸다가 다음 옆 칸으로 타서 오.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깜짝 놀랐겠네. 어머. 예. 다시 죽었다. 다시.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혹시나 정말 상황이 안 좋다면 저 가방 안에 뭔가 나쁜 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내가 튈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아직 회사 멀었는데 그래서 계속 있다가 막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네. 막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제가 내리기 한 역 전까지 한 네. 두세 역 정도를 저 멀리서 나를 보고 있는 그 대치 상태로 네. 가다가 이 여자분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내리고 네. 이제 제가 내렸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출근길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진짜 놀랐던 게 네. 진짜 그 두 분도 진짜 혹시나 이 방송 들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2009년 뭐 이 정도입니다. 네. 6호선 네. 상수쯤에서 내리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두 분 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혹시- 이렇게 막 그 분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네. 그때는 저도 20대였거든요. 저한테 계속 옆으로 콕콕 찌르면서 아저씨 하지 마세요. 아저씨 하지 마세요. 막 정말요? 그런 거예요, 나한테. 대신 이렇게 나서줬는데. 싸움이 날까봐 좀 무서웠나 봐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가기만 기다리려고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싸움이 날까봐 무서웠나 봐요. 근데 걱정돼서 그랬구나. 근데 걱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아저씨냐 이거지. 지들이랑 나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호칭 때문에? 예? 그때 나도 날씬하고 지금은 비록 지금보다 한 5kg 이상 그럼 날씬했을 때 어떤 호칭을 원했던 거야? 오빠 이런 거 원했던 거예요? 오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학생. 하여튼 여보세요든 뭐 여보든 당신이든 뭐 하여튼 아저씨가 기분 아저씨였으면 나빴군요. 안 되는 거죠. 아이 왜 이래? 그냥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튀어나오는 말이 아저씨 아줌마야. 그리고 앞에도 다른 분들 앉아 있는데 네. 진짜 제가 막 그 대거리를 네네. 그 몇 마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대요. 그래요? 저 거기서 다들 이게 충돌을 피하려고.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제 내리고 났을 때 그 무서움이 확 왔어요. 내가 진짜 만약에 몸싸움이라도 났으면은 진짜 나는 진짜 내 힘으로 이분을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설 때는 되게 멋지게 나서줬는데. 예. 일단 상황 종료까지도 멋있었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게 좀 문제였지. 다시 났어서 저쪽에서 내가 뻔히 보이는데 네.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나 이렇게 보더라고. 그 기둥이 한 직경 한 5cm밖에 정말 안 되는데 무서웠겠다. 거기 숨어가지고 나를 매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 많죠. 막 되게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무릎 앞에 앉아갖고 줄 때까지 안 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네, 출근길에 네. 꼭 그렇게 젊은 여성분들 앞에 앉아갖고 앉아요? 네, 그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아요. 저기 좌석에 나는 앉은 거절을 잘 사람의 못하시니까. 네. 나는 순간 그 무릎 위에 앉았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분 앞에 앉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손을 위로 내밀면서 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 이 여성분은 앞에 이렇게 바짝 그분이 앉아 있어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포에 막 떨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규하 씨 같은 분이 옆에서 좀 가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주면 다른 사람이 좀 몇 마디만 거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침에는. 저는 이제는 네. 안 그럽니다. 그냥 제가 줘서 보낼 것 같아요. 그냥 가시라고 이거 대신 받고 줘서? 좋게 좀 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저도 뭐 출퇴근길 하면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굉장히 멀리 출퇴근하죠. 저는 상당히 멀죠. 거의 그러니까 지하철로만 가게 되면 2시간 걸리니까. 지하철만 2시간이요? 네, 여기서 용인까지 네. 2시간 걸리고 좀 버스를 좀 바꿔 타고 광역버스 타고 해가지고 좀 1시간 40분 정도, 20분 단축하는데요. 에피소드가 남들의 한 2배는 될 것 아유 같아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 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별의별 거. 그 중에 가장 잦은 게 이 급변 사태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급변 사태. 아시죠? 이 급변. 진짜 중동 급변 사태보다 더하죠. 지금 그때는 진짜 대장 급변 사태가 정말 눈앞이 심각하죠. 깜깜해지고 네.
그때는 이제 뭐 목적지 도착은 생각도 안 하고요. 빨리 이제 내려서 이제 뛰어가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여기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참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목적지가 다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긴장이 풀어지죠. 긴장이 계속 이게 사실 평상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잠깐 그 긴장을 놓는 순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그까지 왔는데 눈앞에 이제 화장실이 보이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더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 차 있어. 그 되게- 아침에요? 예, 절망. 되게 그때 다 차 있어요. 그 절망. 거기서 기다리는데 사람은 나올 생각은 안 하지. 근데 이 6호선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어요. 네네. 그 장애인용 화장실은 좀 약간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예. 너무 급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글로 들어갔어요. 아, 글로 들어갔는데 그 장애인 화장실 문은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일단은 내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앉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어떻게 닫나 했더니 단추더라고. 네. 그래서 단추를 딱 눌렀는데 문이 되게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삐리삐리 소리가 나오면서 서서히 문이 닫히는 거야. 이미 앞으로 사람들 승객들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상태에서 저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컨택 그렇지. 서로 서로 눈높이를 맞추면서 저는 아. 이를 보고 사람들은 쟤는 뭐 하나 하면서 눈높이 용변. 예.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이 장애인 화장실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아. 다음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겠구나. 제가 여러 번 급행 사태를 겪었지만 그거만큼 난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참사는 막았지만 뭐 그 너무 민망한 상황. 그렇죠. 대참사는 막았지만 저 괜찮은 표현인데. 공중보건상 굉장히 또 그 못지않게 큰일이 예. 참사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되게 유용한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감안하셔라.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데도 너무 웃겨갖고 말이 안 나와요. 오늘 방송 이번 주 방송은 그 저기 강 PD 올리면서 저 식전 식후 30분 안에는 듣지 마시도록 그렇게 뭐 좀 써가지고 노약자나 올려요.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그 경고문 있잖아. 노약자나 임산부 누구라도 식전 식후 비위가 상하시는 30분 분들은- 전후로는 듣지 마십시오. 네, 은영 씨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저는 저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10,000원 지하철이었고 2호선을 타고 출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여성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변태? 범인가? 그쵸.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옆에 되게 예쁜 젊은 여자분이었고 그 옆에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도 멀쩡하게 생긴 분인데 그 사람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되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이상하다고 옆에 친구한테 막 그러면서 되게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10,000원 지하철에서. 그런데 그 남자분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 여자분이 계속 화를 내니까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옆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칸으로 가는구나. 내리지도 않고 옆칸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약간 성추행범이겠거니 네. 하고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 옆에 친구한테 저 보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옆으로 가는 거 보라고 이상한 아저씨라고 하면서 되게 불쾌한 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 진짜 성추행범인가 생긴 건 멀쩡했는데 이상하다 막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도착을 하고 회사에 있어.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섰어요. 헐. 제 옆에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헐. 저런. 그래서 제가 너무 되게 쇼킹했겠다.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그 사람을 딱 보고 시선을 못 피하고 그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진짜 멀쩡하게 회사에 출근을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이까지 마주쳤는데 우리 지금 같은 건물에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물론 오마이뉴스 직원은 아니고요. 이 건물에 회사가 10개도 넘으니까 그분이 어느 회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회사에 와서 막 그 충격을 가시지를 못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지하로 내려갔죠. 식당으로 거기서 또 만났어? 만난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나서 그게 거의 한 3년 전쯤 되거든요. 네. 지금도 그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봐요. 그 이후로는 되게 자주 보는데 네.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마주치고 지하 식당에 내려갔을 때도 보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자기한테 관심 있어서 보는 줄 알 것 같은 변태라서 느낌. 본 건데. 근데 내가 너 변태인 거 다 알고 있어 이건데. 근데 저도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분도 뭐라고 적절하게 해명을 못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확실치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않아요. 근데 그 여자분 말로는 분명히 성추행범이 맞는데 그렇죠. 아이 뭐 이렇게 실수로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뭐 이렇게 잠깐 모르겠어요. 닫거나 그러면 그거하고는 확실히 그렇죠. 다르죠.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화가 나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지 뭘. 그렇지. 아무 해명을 안 하는 그 것도 복잡한 데를 그렇고. 뚫고 옆판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지 않겠지. 그랬겠죠? 그 이후로는 정말 뭔가 깨끗하게 뭔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마치 덜 닦고 나온 것 같아요. 아이 제 사례대로 얘기하자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지를 네.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분이 근무를 하시고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른 동료랑 멀쩡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니까 자꾸 그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때 그 완전 생생해요. 사건의 진실은 뭐였나? 이게 사실 시간만 무제한이면 얘기 좀 더 계속 하고 싶은데 무궁무진하죠. 아마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많잖아요. 우리 엄청 많죠. 에피소드가 많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네. 나도 저런 사연들 많아 하시는 분들은 기사로 보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저희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 출퇴근길에 생긴 일 6월 공모를 26일 마감입니다. 네, 하고 있으니까 많이 공모 보내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게 좀 자연스럽게 시사 타치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시사 타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봐드리죠. 네, 한번. 오늘의 시사 타치는 뭐죠? 네, 오늘의 시사 타치는 이렇게 가장 최신 뉴스가요. 출퇴근길과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혹시 여기 해당되나요? 저한테 해당되죠. 해당돼요? 저 광역버스. 버스가 고속도로로 와요? 네, 아, 경인고속도로로 옵니다. 은영 씨는?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해요. 지하철로만? 네. 서울 시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하철로만 타면 2시간이 걸리니까 광역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로 바꿔 타는데 네네. 이 버스들이 원래 그 고속도로를 사람들을 꽉 태우고 달리고 있잖아요. 네, 서가지고. 서서. 그것도 쓰는 되죠, 것도요. 그러면. 보통 그냥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지인데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앞에 진짜 이 유리창에 얼굴이 이렇게 닿으면서 가요. 진짜 위험한데 그거. 네, 이렇게 얼굴이 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100km 넘게 달려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앞에서 보면 아찔해. 이러다가 앞에 있는 차가 부딪히면 나는 정말 즉사구나. 그건 부딪히는 것뿐만 그냥 급정거만 해도 난리나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고도 한번 겪어봤어요. 버스가 앞에 있는 차하고 부딪혔는데 저는 그때 뒤에 손잡이 잡고 있어가지고 그때 쾅 있는데 광역버스가 그렇게 만원 버스로 가도 되나요? 원래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 입석이 금지돼 있어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입석 자체가 금지. 입석 자체가 안 돼요. 네. 지금은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사람을 실어 나를 그 차는 모자라는데 사람은 많으니까 그냥 관행으로 그냥 용인해 온 거예요. 근데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걸 지금 금지한 겁니다. 실제로 5월 달인가요? 급작스럽게 그냥 입석을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다시 좀 두고 보고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국토교통부가 7월 중순부터 입석을 금지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출퇴근 이용자들이 차가 부족해지니까 못 타죠. 그렇죠. 못 타요. 출퇴근이 어려워지죠. 지금도 그 버스 못 타고 지나갈 때 많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걸 다 입석을 금지시키면 그만큼 차들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더 증차하겠다는 겁니다. 증차를. 그래서 모두 7월 중순부터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더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신규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우선 전세 버스나 예비 차량을 먼저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효율 노선을 폐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를 이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계획이죠. 네. 현재 버스 입석률이 최고 14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3명 정원 버스에 60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명은 서서 가는 겁니다. 17명이.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17명이 더 넘어요. 사람이 타지 못할 정도로 정말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6시에서 9시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 하루 이용자가 11만 명으로 이 가운데 15,000명이 서서 가는 겁니다. 승객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이걸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 단속은 하는데 바로 이제 단속하지는 않고 이렇게 속도를 80km 이하로만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도 기간을 뒀다가 나중에 8월서부터는 이 효과를 봐서 8월서부터는
그 단속을 본격화하겠다. 이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다 우려가 많아요. 취지는 공감을 한다. 사실 되게 위험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신규 버스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타고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버스를 그만큼 투입하면 버스 회사는 적자니까 적자를 볼 테니까 운임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한다면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는 일단 거죠.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네. 부족하면 차를 늘리거나 뭐 요금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뭐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죠. 어쨌거나 네. 그 안전이 제일 먼저니까요. 예. 이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 해야 의무화거든요. 되죠. 안전벨트를 뒷좌석까지. 매지 않아도 그것도 이제 단속하죠. 법에 걸리는 건데 예. 서가지고 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덤시입니다. 예, 오늘 제대로 오랜만에 제대로 이 수다를 좀 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도 아쉬워요. 예, 계속 할 얘기가 지금 더 뭐 있어서. 변태기 똥 얘기하다가 시를 읽어야 돼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준비한 시요 먼저 읽고 오늘부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읽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곡비. 조선시대 양반 녀석들, 딱한 것들. 폼잡기로는 따를 자 없었다. 그것들 우는 일조차 천한 일로 여겼겄다. 슬픔조차도 뒤에 감추고 에헴에헴 했겄다. 그래서 제 애비 죽은 마당에도 아이 고기나 한두 번 하는 둥 마는 둥. 하루 내내 슬피 우는 건 그 대신 우는 노비였겄다. 오늘의 지배층 소위 5적, 6적, 7적 역시 슬픔도 뭣도 모르고 살면서 분부를 내리겄다. 울음 따위는 개에게도 주지 말아라. 그런 건 이른바 민중에게나 던져주어라. 그 민중이나 울고불고 아이고대고 할 일이다. 그런 천박한 일, 귀찮은 일은 내 알 바 아니야. 하기야 슬픔이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을 때, 울음이 말단이나 노동자에게만 머물 때, 그런 것들이 다만 천박한 것으로만 보일 때, 시인아, 너야말로 그 민중과 함께 민중의 울음을 우는 천한 곡비이거라. 곡비이거라. 감옥의 무기수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인생을 노래해 주시오. 그 말씀 잊어버릴 때 나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아니다. 예, 어렵네요.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어떤 얘기인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이 시는 왜 등장했을까요 오늘? 예, 이 제목이 곡비라는 시인데요. 곡비면은 이제 대신 울음을 울어주는 노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레츠고 시간탐험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그 굉장히 역사 공부가 되는 예능이에요. 연예인들 6명이 나와가지고 그 옛날 그 철저한 그 사료 고증에 의해서 옛날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관아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아전, 관노, 죄수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당시 아전과 관노와 죄수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면서 막 진짜 생으로다가 막 밭 갈고 막 돼지 잡고 막 뭐 이런 걸 막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보는데 이번 주에 거기 곡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관청에 속해 있는 노비인 관노가 그 마을의 양반집에서 초상이 나거나 하면은 그 곡비로 가서 그렇게 곡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곡비, 비자는 여자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종은 곡노, 여자종은 곡비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별 구분 없이 요즘 쓰이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시를 준비했던 것은 그 이제 덤시로 읽을 시를 이렇게 뒤적뒤적 찾다가 곡비라는 시의 제목이 나오길래 이거 시간 다운돼서 봤던 건데 이러면서 유심히 좀 읽었어요. 근데 유심히 읽었는데 지난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 지방선거에 당선된 당선인들에게 이런 시에 이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시인이라는 시어 낱말 대신에 여기다가 정치인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민중의 울음을 우는 시장, 뭐 도지사, 구청장, 뭐 의원님들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의 직함을 넣어도 좋겠어요. 그래서 너야말로 민중의 울음을 우는 천한 곡비거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지금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세월호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열심히 서원하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마음을 모았지만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울었고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지 않은 권력에 많이 실망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진짜 눈물로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전부 민중의 울음을 울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감옥의 무기수처럼 민중의 인생을 노래해달라는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시의 마지막 행위죠. 나는 시장이 아니다. 나는 도지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네요. 이 시는 1984년에 30년 전에 나온 시집에서 가져왔고요. 고은 시인의 시집 조국의 별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네요. 담을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꼭 읽어봐야 될 시입니다. 네. 다음은 한 캠페인입니다. 네, 우리가 6월 달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자라는 메시지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죠. 보내보셨어요? 저는 뭐 항상 보내는 거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 딸이나 아들이나 아내한테. 근데 제가 그 응모를 안 했군요, 제가. 아니 하나 좀 가져오시지. 그러게요. 그렇군요. 전 큰맘 먹고 엄마한테 하트까지 같이 담아서 뭐라고 보내셨어요?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거 제가 진짜 처음이에요. 저 표정 봐. 진짜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아직 메시지도 안 읽으셨어요. 아니, 엄마 어디 가셨어? 저희 엄마가 되게 애교도 많으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공주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그러세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공주님. 근데 오늘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처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읽지를 않으시다니. 그래요. 네. 최기아 씨는요? 저 쑥스러워가지고 못 해봤어요 아직. 왜 그거 한번 해보면 돼. 진짜 처음은 어려운데 한두 번 하면은 금방이야. 어떤 식으로 보내세요 메시지를? 저요? 네. 저는 특히 우리 아들이 특히나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워낙 저가 보내기 전부터 아들이 뭐 아빠 뭐 사랑해 뭐 이런 그 메시지를 가끔 보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얼마 전에도 아들 알라뷰 이런 것도 좀 보냈고 제 아내하고는 아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이런 거 좀 많이 주거니 받거니 좀 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보내대.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자주 좀 보내는 편입니다. 일상이시군요. 그렇죠.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좀 재미있고 뭔가 효과적인 멘트가 있으면 제가 그걸 보고 좀 저도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참여 방법은요. 인증샷과 참여 후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캠페인 참여는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이 ETULNAM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가족에게 이 사랑의 카톡을 보낸 인증샷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좀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청취자 퀴즈죠? 네. 청취자 퀴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글쓴이의 회사 출근 시간은 8시라고 했습니다. 늘 타던 시간의 지하철을 꼭 잡아타야 7시 55분쯤 사무실에 이것을 외치며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에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것. 네. 뭐라고 외치면서 들어갈까요? 뭐였을까요? 아싸, 뭐 이러면서 들어가나? 김 부장! 정답 보내주시거나 배꼽 빠지는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정답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네, 오답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재밌다. 배꼽이 빠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왔죠염 이런 거. 네,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이랑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다로 응모 가능하시고요.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책은 오마이뉴스 12명의 시민 기자가 쓴 오마이북의 나는 시민 기자다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상품 꼭 남겨주시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난주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 정답자는 다른 여러 팟캐스트와 달리 정말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이다. 항상 즐겁게 듣고 있어요. 라고 카톡으로 응모해주신 최정남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북으로 오답 응모해주신 네. 김선님, 송태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좋아요. 김선님은 네. 확실히 그냥 네. 맥주가 한 잔 먹고 싶어서 브로이하우스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 호프데이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진짜 좋죠. 여기 어디 신촌에 김선님이 신촌에 좋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브로이하우스 하나 빌립시다 우리가. 네. 좋아요. 찬성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예산 안 된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마무리 시간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법칙이라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이지요.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아주 힘이 든다면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몸이 괜찮은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을 앉히십시오. 당신은 황금률을 실천한 겁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0만인 클럽 가입 문의는 전화 02-733-5505 내선 274번입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시조 사이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와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